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 식당에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서비스 금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칫 민족 차별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일 때는 국경과 민족 상관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의는 1339번과 함께 서울 다산 콜센터 120번도 가능해졌습니다. 1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명도 소송을 예고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위법하다며 맞서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7년간 축제 후원금 중 5천여만 원을 수탁기관으로 보낸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강남구가 신사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산대로와 압구정로의 일부 도로명을 가로수길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재선을 허용하지 않은 노원갑 지역의 이번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경선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1년에 5% 인상. 마포 농수산물시장 임대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과 상인들이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에게 명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점포를 비우라고 통보한 겁니다. 기간 내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불법 점유로 간주하고 강제로 점포를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좋단다고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내가 불법 존재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인들은 맞대응했습니다. 공단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공단에 통보한 것입니다. 임차 기간 단축은 시장 관리 규정과 임대차 계약서, 입찰 공고 규정에 어긋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소송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비용도 공단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공단에서 어긴 거거든요. 어기면서 오히려 거꾸로 공단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이라 하면서 그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우리 상인들의 잘못을 돌리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또 상인들은 서울시에 청원서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장을 환수하라는 것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는 더 이상 상생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시설 주인인 서울시가 시장을 환수해 직영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결 방안을 찾겠다던 마포구는 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공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공단의 적자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어 법적 소송을 벌이더라도 지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되었던 관행들 및 이제 재정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재를 해서 좀 막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해를 넘기면서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의 임대 갈등. 서울시와 마포구가 사안에 직접 관여하기 힘들다고 밝힌 가운데 협상이 여지없이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의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간 축제를 통해 들어온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탁기관으로 보낸 게 확인된 겁니다. 해당 기관은 매년 복지관에 지원하는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에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용산구가 지난해 11월 해당 복지관을 감사한 결과 지난 7년간의 축제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수탁기관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흘러들어간 게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금액만 총 5,021만 9천 원입니다. 관련 법엔 세출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입금 계좌도 후원금 전용이 아닌 비공식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복지관의 관장은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재단으로 들어간 축제 후원금 전액을 해당 복지관에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고
책임 소재에 따른 인사처리도 권고했습니다. 해당 재단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재단 한 관계자는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법인 전입금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법인 전입금 약속을 1년에 얼마씩으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약정서엔 1,500씩 돼 있어요. 법인이 혼자 부담하기 힘들었어요. 바자회에서 조성한 그 전입금은 전체의 한 60, 70%뿐이 안 돼요. 교회 헌금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추가 부담을 했는데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는 자꾸만 편법도 이용하게 되고 이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재단은 올해부터 신규로 위탁받는 시설 중 법인 전입금이 있는 곳은 수탁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 중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곳은 시설을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선거구도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민주당 바람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도전 역시 만만치 않은 곳, 바로 노원구입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순아 기자. 서울에서 선거구가 가불병 세 곳이면서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곳, 노원구가 유일하죠. 네, 우리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는 민주당 바람이 거센 곳입니다. 네. 노원을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고 병지역 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지역 고용진 의원도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민주당 강세 속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지역구 탈환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군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이노근 전 의원, 19대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같은 당 현경병 전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노원을 지역에선 자유한국당 임재혁 전 노원구 의회 부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같은 당 장일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원병에선 지난 20대 총선과 보궐선거에서도 뛴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정위원장이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야권 후보도 쟁쟁한데 노원갑에서 어떤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현 노원갑 국회의원인 고용진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고용진 의원은 올 초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북 콘서트를 갖는 등 재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서울시 의원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네. 같은 당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유송화 후보는 노원구 의원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다 총선 준비를 이유로 얼마 전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선 이노근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노근 후보는 민선 4기 노원구청장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지역 행사장을 찾아 주민과의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당 현경병 전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행정가 출신인 현경병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현경병 후보 모두 지역 행사장을 들며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등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중당에서는 최나영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나영 후보는 국회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시작하겠다면서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나란히 2명씩 등록을 마쳤군요. 자, 그럼 4.15 총선 노원구 갑 선거구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재선 가능입니다. 네. 노원갑 지역의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6대 함승희 의원, 17대 정봉주 의원, 18대 현경병 의원, 19대 이노근 의원까지 재선에 성공한 의원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초선의 무덤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징크스가 깨질지 아니면 초선에게는 역시 넘기 힘든 선거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20년간 재선에 성공한 의원이 없었다. 자,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경선 통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경선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부터 볼까요? 현 국회의원과 노원구 출신의 청와대 춘추 관장과의 맞대결. 두 사람 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만큼 민주당 최종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경선도 치열할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8대 국회의원과 19대 국회의원의 맞대결. 두 후보 모두 당원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선부터 치열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와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와의 표차는 불과 2,000표 정도였는데요.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박빙 승부였죠. 당시 저도 양쪽 선거 캠프를 오가면서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퇴근이 늦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선거, 작은 변수에도 뒤집힐 수 있는 판세.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표 방송을 시청하며 당선 확실이라는 단어를 확인하기 전까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선 무덤의 징크스가 이어질지 정말 첩첩산중의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노원구 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3선의 민주당 의원식 의원에 맞설 야권의 대항마는 누가 있는지 다음 노원을 총선 소식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슈가 많은 노원구는 이 선거구별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노원구가 앞 살펴봤습니다. 자, 박선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편 광진구 지역의 표심은 선거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광진갑은 대세를 따르는 표심인 반면 광진을은 한결같이 진보 계열의 우호적인 표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빈자리를 노리는 거물급 대항마가 나타나면서 선거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는 한 개의 자치구지만 표심은 선거구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광진 갑 지역은 중상류층 주거지와 서민층 주거지가 혼재돼 있어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번갈아 승리하는 지역입니다. 보수 계열이 대세면 보수 계열의 후보가, 진보 계열이 대세면 진보 계열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풍향계 역할을 자임하는 곳입니다. 19대와 20대에선 처음으로 진보 계열 후보가 연속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도 대세를 따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현재 광진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종철 전 시의원과 김용환 광진 느릅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선 정송학 전지명 전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김광수 예비후보가 준비 중입니다. 오봉석 정의당 광진구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진갑 지역과 달리 광진을 지역은 지금껏 한결같습니다. 지난 6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이 승리했습니다. 이 중 5번을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다릅니다. 오세훈이라는 대항마가 광진을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판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30년 토박이 김상진 예비후보가 오세훈 예비후보와 겨루려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김상진 예비후보의 이름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민정 전 대변인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상진 예비후보는 자신을 유령후보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 중입니다. 추미애라는 거물급 인사가 자리를 지켰던 만큼 전략 공천설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었던 광진을 지역. 설이 현실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남의 가로수길,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명칭은 명예 도로명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주춤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제와 다르게 붙여진 도로명 주소를 가로수길로 변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음식점과 카페, 편집샵과 플래그 스토어로 채워진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길가에 들어선 160그루의 은행나무에 입힌 그래피티 니트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외 관광객 500만 명, 외국인만 110만 명이 다녀간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전체 660m 구간의 왕복 2차선인 이 길은 지난 2008년 강남구가 부여한 명예 도로입니다. 실제 법정 도로명은 도산대로 13길과 압구정로 12길입니다. 강남구가 이런 도로명을 아예 가로수길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로 도로명을 함으로써 더 건물 가치도 상승하고 또 예고 관광객이 왔을 때 가로수길로 막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나. 가로수길은 10년 전부터 젊은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방문 명소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도로명 변경은 최근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상권이 주춤해지면서 지역 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신사동하고 가로수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디든 가로수길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면은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로수길 하나보다도 전체를 다 좀 그런 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이용해 보는 게 좀 어떨지. 해당 도로명의 주소 사용자는 440명으로 강남구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과반수 이상의 서명 동의를 얻으면 도로명을 바꿀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움직임과 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정상과 주의, 경보 등 독거노인들의 상태가 화면상에 표시돼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기가 어르신의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8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주의, 24시간이 넘어가면 위험으로 분류돼 생활지원사가 즉시 방문합니다. 기계 고장 시에는 점검으로 표시돼 대처도 가능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사물 인터넷 기기는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화재와 가스 누출 여부 등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엔 사물 인터넷 기기 덕분에 풍납동의 한 어르신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IoT 기기에 이상으로 점검으로 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으로 떠서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들어갔는데 어르신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현재까지 송파구 독거노인 가구에 보급된 사물 인터넷 기기는 모두 125대. 기기가 수집한 정보는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상황실로 전송되고 생활지원사도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전화를 통해 어르신을 돌보던 기존 방식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기 IoT 설치하고 나서 본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송파구는 올해 상반기 65대의 사물 인터넷 기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상황실도 기존 한 곳에서 복지관과 복지센터 등 지역별 3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는 독거노인 중 초고령자나 치매 등 건강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주로 보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1월 30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용산구 선거구입니다. 권혁희 예비후보 52세 정당인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45세 선종문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특보를 역임했던 도천수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5.18 광주 민중화운동 유공자입니다. 임채원 예비후보 53세, 직업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용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상규 예비후보 42세, 직업은 법무법인 주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입니다. 황춘자 예비후보 66세 정당인입니다. 현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전 관세청장 출신 허용석 예비후보입니다.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기현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입니다. 57세 권형문 예비후보, 직업은 주식회사 코암 전무이사입니다. 현 바른미래당 혁신성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현욱 예비후보, 2014년 정의당 용산구청장, 2016년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수석 국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42세 유한진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회단체 활동가인 43세 김은희 예비후보, 현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진혁 예비후보 84세 정당인입니다.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용산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강북도봉 약사회 총회의장을 역임한 김희전 예비후보, 현재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입니다. 신영주식회사 대표 65세 이영근 예비후보입니다. 68세 김영희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파트 안에 360살 고목을 옮기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에 권익위원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초호화 정비를 앞둔 이 아파트는 철거와 개발 시 나무를 보호해야 할 상황입니다. 개발의 편의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일상 속 한 그루 나무가 주는 메시지를 잠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